복잡하고 어려운 뉴스를 쉽고 재밌게 풀어보는 알고팡 보고팡 팡팡뉴스 시간입니다. 독립언론 오롯의 김은혜 기자와 함께하는데요. 오늘 팡팡뉴스 팬데믹 끝났지만 조약은 계속된다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본다고요? 네, 이제 이번 달부터 중앙방역대책본부 발표에 따라서 제주도도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기존의 3단계 그 경계 단계에서 이제는 1단계 관심 단계로 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가장 큰 변화가 우리 그동안은 코로나19 뭐 거의 끝났다 하더라도 병원에 가면은 마스크 꼭 써야 됐었잖아요.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죠. 병원에서 맞아요. 마스크 의무 착용은. 맞습니다. 근데 이 병원에서의 마스크 의무 착용이 이제는 권고 사항으로 바뀌게 됐고요. 그리고 이 밖에도 감염 취약 시설의 그 입소자에 대한 그 코로나19 선제 검사도 권고 사항으로 이제 하향 조치된 그런 상황이 있죠. 와, 이제 뭐 코로나19 이 위기 단계가 하향 조정되면서 거의 다 끝난 것 같아요. 드디어 이제 병원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도 권고로 바뀌었고, 그야말로 이제 코로나19잖아요. 지금 몇 년 걸렸으니까 오랜 세월이 참 걸린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래서 이쯤 되면은 뭐 코로나19 정말 오래 걸렸고 이제는 뭐 거의 끝난 거 아니냐 네, 우리가 이렇게 네. 생각할 수 있는데 반면에 새롭게 시작되는 코로나19 관련해서 혹은 팬데믹 관련해서 이제 시작되는 조약이 있어요. 글로벌 팬데믹 조약이라 그래서 네. 현재 이제 WHO가 협상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 회원국들이랑 그 내용을 좀 오늘 다뤄보겠습니다. 코로나는 이제 거의 다 종식된 것 같은데 글로벌 팬데믹 조약을 추진 중이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궁금한데요. 이 조약이 추진되는 이유는 뭐고 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도 궁금해요. 팬데믹 조약이 코로나19 상황이 굉장히 심각했던 2020년 12월경에 샤를 미셸 유럽연합 정상회의 의장이 이게 이제 필요하다라는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좀 제안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후에 2021년에 영국이 G7 정상회의에서 이거를 추진을 해야 된다. 팬데믹 조약 추진을 제안을 좀 공식적으로 하면서 그때부터 좀 본격적으로 절차를 밟게 된 게 오늘날까지 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조약이 뭐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고 초안이 논의 중인 단계인 거거든요. 근데 초안도 내용이 전부 다 막 이렇게 투명하게 공개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현재로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좀 한계가 있긴 하지만 좀 드러난 내용만 우선은 제가 얘기를 해드리면 일단 조약의 목적이라고 하면 다음 팬데믹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백신과 같은 자원을 부자 국가와 가난한 국가 간에 공정하게 분배를 하고 네. 그리고 국가 간의 정보 공유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요. 참고로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 팬데믹 조약에 대해서 굉장히 좀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서 뭐 수만 명 집회가 반대 집회가 열리기도 했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비교적 내용이 좀 덜 알려진 좀 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들어서는 조약에 큰 문제는 없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일본에서는 수만 명이 반대 시위를 하는 걸까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가장 이제 우려를 많이 하는 점이 WHO에 너무 많은 권한을 주는 거 아니냐. 이게 좀 우려점으로 나오는데 예를 들면 지난 이제 팬데믹 상황 때 우리나라는 굉장히 좀 WHO의 어떤 정책들 그런 네, 방향들에 네, 네. 좀 호의적으로 많이 따라갔죠. 잘 예, 따라갔죠. 예. 근데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좀 그래도 비교적 덜 따라간, 좀 많이 따라가지 않은 나라에 속하거든요. 그럼 WHO 입장에서는 일본의 태도가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왜 우리 정책을 제대로 이행 안 하냐.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WHO가 일본에 뭐 이거를 해라. 일본의 예. 정책을 바꿔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나라의 고유의 방역 정책은 그렇죠. 그 나라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명령할 수 없는 건데 만약에 이번 팬데믹 조약이 이제 시행이 된다면 통과가 이대로 된다면 앞으로 WHO가 이제 그런 좀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제 갖게 된다. 요 점이 이제 문제라는 거고 만약에 이제 방역 정책이라는 거를 근거로 좀 회원국에 대해서 강력한 그 통제 수단을 갖게 되면 어떡하냐. 이런 좀 비판, 우려가 나오는 거예요. 네, 사실 저희가 이제 이 감염병을 한번 겪어도 봤지만 이런 전 세계적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에는 WHO에서 좀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좀 우리가 맞춰가면 좋을 거라는 단순한 생각이 드는데 그게 이제 초국가적인 이제 차원에서 권한이 너무 커지면 그로 인한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경계해야 된다는 이야기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규모는 일본보다 굉장히 작긴 하지만 예. 일부 뭐 의료인분들 그리고 학부모분들이 좀 주축이 돼서 이 반대 우려의 팬데믹 목소리가 있군요. 네, 이게 팬데믹 조약에 대한 좀 반대 목소리가 예. 나오고 있고 서울에서는 관련된 집회도 또 열렸고 예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특히 코로나19 백신의 그 부작용을 또 경험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좀 주축이
또 요게 우려된다. 이 얘기를 좀 많이 전하고 있어요. 이 팬데믹 조약이 백신과의 관련이 있나 봐요. 백신 부작용을 겪은 분들이 조약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까닭이 뭔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조약이 통과가 되면 내가 백신을 맞고 싶다, 맞기 싫다 뭐 그런 의지랑은 무관하게 무조건 백신을 맞아야 되는 그런 순간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건데 이게 만약에 제2의 팬데믹 상황이 우리한테 닥쳤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때 팬데믹 조약에 의거해서 WHO가 회원국에다가 백신을 의무적으로 맞아라. 이게 안전하게 전 세계에 안전하게 맞아야 된다.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맞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어서 이제 반대하는 목소리가 좀 있는 거고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논의가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덜 되고 있어서 아쉽다. 좀 그런 점이 있죠. 백신 얘기를 하니까 이제 확 와닿네요. 저 이번에도 백신에 대한 이제 안전성에 대해서 불신을 하는 분들도 있고 또 개개인의 건강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백신을 맞지 않을래요 하시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맞지 않을 경우에 이제 좀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이걸 관리를 해왔는데 이제 WHO에서 이거를 규제하기 시작하면 정말 더 규제는 강화되고 어쩔 수 없이 백신을 맞기 싫은데도 맞아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이제 일예를 들어주신 거잖아요. 그만큼 권력이 훨씬 강화될 수 있다는 위험성에 대해서는 두려워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감염병 위험이라는 사실을 미끼로 WHO와 같은 단일 기구에게 초국가적 통제 권한을 주는 것은 위험하다.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WHO 개입을 허용하기 전에 좀 국민에게 전 세계 국민들한테 이런 내용들을 좀 알리고 그렇죠. 또 네. 어떤 또 단점과 장점이 있는지 투명하게 얘기를 하는 게 필요한데 그게 부족해서 문제다라는 목소리가 좀 일본에서 주축이 돼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약이 통과가 된다면 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이렇게 팬데믹 상황이 올 때 우리의 뭐 선택권과 뭐 이 삶의 주권을 내줘야 될 수도 있다라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이런 얘기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WHO 같은 이제 공중보건 기구에서 좀 이거를 하나 된 제도나 규제로 관리를 하면 좀 더 빨리 감염병 상황을 종식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효과에 대해서도 기대하는 분들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대표적으로 미국이나 영국이 좀 그런 효과에 대해서 좀 찬성하는 그런 측인데 조약의 뭐 장점이라고 하면 장점이 없을 수는 없겠죠. 장점이라고 하면 세계적으로 이제 감염병이 유행할 시기에 말씀 주신 것처럼 좀 선제적으로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 있다. 그 점이 이제 장점으로 많이 꼽히고 있고 참고로 이제 오는 16일, 17일에 이 WHO 회원국 회의가 열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국제보건규약 개정안에 대해서 초안이 좀 다뤄져요. 그래서 이때 그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팬데믹 조약에 대해서도 아마 논의가 될 걸로 보이고 그리고 오는 27일부터는 또 세계보건총회가 열립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이때 이제 또 관련된 내용들이 다뤄질까라서 WHO는 이번 달 내로 이 팬데믹 조약에 대한 초안의 협의를 좀 마치겠다. 이걸 목표로 삼고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달이 될 것 같아요. 이번 달. 그러니까 좀 그렇지만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좀 스스로 잘 지키는 편이잖아요. 내 건강도 지키고 싶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서 규제가 강하지 않더라도 이런 상황에 좀 집에도 잘 있고 조심하는 편인데 아무래도 미국이랑 영국은 좀 이것에 대해서 좀 자유로운 편이니까 나라 간의 그 특성에 따라서 이 팬데믹 조약에 대해서 이견이 좀 발생할 소지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어떤 특성에 따라서 좀 목소리들이 다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논쟁이 되는 게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좀 논의가 될 거예요. 이게 뭐냐면 팬데믹 상황 때 이제 백신이 개발이 될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적 재산권을 이걸 무료로 세계에 풀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의견이 있고요. 반면에 아니다. 이거는 보호를 해줘야 된다. 그렇게 좀 두 개로 좀 의견이 갈리고 있어서 이 내용은 아직까지는 협의가 도출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논의가 되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정부의 이 팬데믹 조약에 대한 입장은 어떤가요? 우리 정부는 뭐 아직까지 공식적인 특별한 목소리는 현재는 내진 않고 있는데 과거를 좀 돌이켜 보면은 찬성 측에 좀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정권 당시 문재인 정권 때 2021년 3월에 23개국 정상이랑 같이 이 공동 기고문을 발표를 해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 내용을 보면 팬데믹 조약에 대한 지지 선언을 공식적으로
회원국 간에 이제 발표를 한 그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문제는 이게 우리 국민한테 제대로 좀 알려지지가 않은 부분이 네네. 있어요. 좀 이렇게 밀실 속에서 이렇게 슬쩍 이렇게 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중요한 어떤 찬성 이런 입장들 이런 거를 할 거면 사전에 좀 공론화 과정이나 우리 국민들한테 좀 알리는 네.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아쉬움이 있고 그리고 지금 오늘 언급한 그 어떤 우려되는 점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정부가 이때 몰랐을까? 알았을까? 거기에 대한 의문도 전 사실 들어요. 그래서 네. 몰랐다면은 그것도 문제고 알았다면 더 네. 큰 문제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는 좀 이런 부분 정말 중요한 이런 방역 정책에 대한 부분은 네. 투명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좀 강조하고 그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팡팡 뉴스를 통해서 이 정보를 드렸으니까요. 좀 면밀하게 좀 다들 좀 찾아봐 주시고 연이어서 열릴 이 회원국 간의 회의 내용에도 좀 함께 촉각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팡팡 뉴스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